자, 박지원의 식탁 돌아왔습니다. 실장님. 예. 봄을 맞으셨어. 요새 온 군데 유튜브 쇼츠 보면 실장님이 지원 유세 간 것만 그냥 온통 깔려 있어요. 아니 제가요 해남반도 진도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하고 둘이 1대1로 싸우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가 저희 고향 진도 후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8번째 국회의원을 나왔어요. 상습적으로 나오는 거죠. 7.8기. 8기 하면 안 되죠. 8.8배 해야지. 그러면 예, 8전. 예. 그러나 선거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남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가세요? 지금 오후에 이 방송 끝나면은 고향 병구 이기현 후보 제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으로 국정원장 하면서 모시고 있던 분이에요. 또 우리 민주당 당직자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거기 지원하고 예. 밤차로 또 해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4시간 반 걸려요. 출퇴근을. 그렇죠. 그러니까 파김치가 되지만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특히 신인들한테 선거운동 기법을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면은 당선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이번에 심판하자. 그렇게 하고 다니는. 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 사이에 박지원 팬클럽도 만들고.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해남반도 진도 군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꼭 가서 해남반도 진도 후보가 지원한다. 얼마나 좋냐. 그 대신 특산품을 선전해라. 이맑은 김치. 이맑은 김치, 해남반도 진도 전복, 특히 또 쌀 뭐죠? 한눈에 반한 쌀. 한눈에 반한 쌀. 요즘 해남 축협에서요. 5가지 사료를 공인된 개발을 해서 소한테 먹여가지고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를 등록했어요. 진짜 맛있는데 예, 예. 이 용어를 써야 되는지 못 써야 예, 되는지 예. 모르지만은 새끼 안 난 암소만. 그 방송 용어로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뭐 말씀하세요. 뭐 안 되면 그래서 자르면 내가 되지 뭐.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충성! 이상 선거를 빙자하여 해남 완도 진도의 특산물 홍보대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 뉴스버스라는 온라인 미디어와 또 유튜브도 하시죠. 네. 이진동 대표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뭐 김치도 얘기하고 쌀도 얘기하고 소고기도 얘기했는데 대파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수정 이건 씨가 진짜 코미디야. 아니 대통령이 대파값을 몰라요. 예. 나도 몰라요. 그런데 875원이면 괜찮죠? 이걸 얘기했으면은 대통령들은 그 하나라 마트 농협 꼭 거기를 가십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가셨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이게 아닙니다. 고쳐주면은 대통령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다 하네요. 그러면 기자들이 대통령이 말씀한 정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875원이라고 해도 이 멍충이 바보 대통령실 비서 대통령 망치는 당신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실장님 좋아하는 조국 대표는 그걸 알더라고요. 아니 875원이 조국 대표 얘기하지 마세요. 나 또 공천 취소당해. 아니 그런데 예. 제가 더 슬픈 것은 야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그러니까. 이수정 수원 정구 출마자가 대파 심리학을 전공한 것 같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뿌리를 말씀하셨다.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니 무슨 대파가 인삼이냐 산삼이냐. 인삼이나 삼삼은 한 뿌리 두 뿌리 팔아요. 대파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요새 젊은 이제 사람들은 딱 한 뿌리 사갈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사실 민생 물가 바보야. 민생 물가가 문제야.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기자들이 안 써요.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파 875원이라는 걸 영국 로이터 통신이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가져왔고 이제 민생 물가가 선거 이슈로 됐단 말이야. 박지원이 얼마나 잘했어요? 예, 이수정 교수는 보니까 앞으로 관운이 짱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틀리게 말해도 그걸 헤아려서 잘 해석해주는 능력. 이게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승진하고 출세하는 능력인데.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진실을 그렇게 함부로 한동훈 보이시면 비대위원장. 목련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입니다. 이 뒤에 성당에 목련 피었습니다. 아니 완도는 목련꽃이 졌어요. SK 주유소 사장님이 목련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아주 관광 명소가 됐는데 졌어. 그래서 완도에 있으면서 우리 딸한테 전화했어. 야 여의도 우리 아파트 목련꽃은 어쩌냐. 아빠 이제 펴요. 그런데 김포는 경기도입니다. 예. 더 각오하는 용인도 하남도 고양도 서울이야 되거든요. 어제 그제 대통령이 가서 용인에다 500조를 퍼부어 버렸어요. 거기는 실제 완전히 지금 선거 이긴다고 하니까 신나셨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대통령이. 예, 아니 거기에 자기 검찰 예, 이원모 후보가 그 전에 이원도 부인은 자생당 한방병원 이사장 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또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대통령 그때 그 사람이에요? 네, 민간인 태워가지고 왔잖아요. 자생 한방병원, 자생당은 일본 화장품이고요. 그런데 난 잘 몰라요. 예, 예. 그렇지만은 처가가 부자면 500조 가져오나? 나는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아가지고 뇌물 반환하려고 창고에 넣어놨다. 청와대에 없었거든요. 예. 뇌물 받아서 보관하는 창고가.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창고 만들었구나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에 다니면서 약속한 게 약 1,500조가 돼요. 이 돈이 없어요. 1,500조든 800조든 간에 아니. 이게 다 국민 돈이지 대통령 돈 아니거든요. 1,500조를 어디서 만들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 조폐공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놨구나 차려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오늘 굉장히 귀중한 손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사이 벌써 10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런종섭 얘기는 해야죠. 하고 해야죠. 예, 인사를. 아니 뭐 무슨 방위산업 관련 뭐 공관장 회의 한다고 해서 입국한 사람이 어제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회의는커녕 방산청장 하고 둘이 뭐 어디 가더래요. 그 방산회의 했잖아요. 둘이 해도 회의인가요? 그러니까 런종섭이라고 하죠. 야, 호주 교민 호주 원래 또 났잖아요. 통포들이 불량품이니까 반환한다고. 그리고 호주 집권당 노동당 상원 의원이 오지 마라.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대통령실하고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직통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나는 알고 있는데 말했다가는 또 고소당해. 이따가 살짝 얘기해 주세요. 방송 끝나고요. 예. 출처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자관 국제망신이 거듭되고 있고 또 하나의 국제망신거리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지금. 최근에 얘기되는 그 검찰이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담긴 모든 정보를 또 별도로 저장하고 있는
이 문제를 최초로 터트리신 분인데 엄청난 기자예요. 우선 자기 인사말과 소개 좀 잠깐 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뉴스버스 대표 겸, 그러니까 대표 기자 겸 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자 생활은 만 32년이 됐고요. 여전히 현역으로 대표 기자 겸 현역으로 또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부터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 대선 국면에서 했던 보도인데 그 보도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압수수색을 한번 받았고 최근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6개월 정도 지금 됐는데 아직 수사가 안 끝났고요. 작년 말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3월 12일까지 12번의 포렌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도는 그 포렌식 절차를 제가 참관하면서 얻어낸 그 정보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할게요. 예. 이진동 기자는요, 한국일보 사회부, 조선일보 사회부에서 어떻게 특종을 많이 하고 검찰 킬러였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진동 기자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알아도 손해고 몰라도 손해다. 저는 도망쳐 다녔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특종 기자고 사실 기자예요. 손준성 부장이 검사장은 됐지만은 실형 선고를 받더라고요. 아, 이진동 기자의 특종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3대 언론과 3대 특종이 있었습니다. JTBC,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진동 기자가 그 당시 TV조선의 사회부장으로 계셨죠. 네. 그래서 최순실 의상실, CCTV를 맨 처음에 세상에 알린 기자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한길의 김희경 기자. 이 세 사람의 기자와 언론사들이 이제 그때 맹활약을 했는데, 지금도 손준성 고발 사주에 또 이번에 검찰 캐비닛 개인정보 보고안까지 참 대단하십니다. 이진동 기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제 일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성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님, 제가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이랬지 않았을까? 자, 어서 질문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 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어쨌든 2021년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건으로 작년 말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때 이제 사건에 관련된 파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 전체가 검찰로 넘어가고, 그거를 사건과 관계없는 것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이거를 발견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수사한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압수수색에서 휴대폰에 가져가면 거기서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발사주다. 그러면 고발사주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선별을 하고 나서 나머지 정보는 삭제했습니다 하는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줘요. 주고 나서 이제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갈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다 끝났으니까 가시죠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검사의 수사 지휘로 인해 가지고 뒤에서 휴대전화를 전체 정보를 통째로 서버에 올리는 겁니다. 대검 서버에.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저한테 발각이 된 거죠. 네. 아니, 제 전화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화기 압수수색 검찰 받잖아요. 몇 번 갔는데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럼 올라가 있을 겁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정치인들은 돈만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성 관계만 없는데 그러다 난 좀 꿀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 걸 휴대폰을 가지고 가면 원장님은 원장님 개인만 생각을 하는데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다 주고받잖아요. 단체방도 있고 1대1 대화도 있고 있는데 이 휴대폰에는 모든 사생활이 다 들어요. 녹음도 하는 게 녹음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이게 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의원들 수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저장돼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별건 수사나 제3의 수사에서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용어는 다른 용도로 그 터킹이라는 우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슈를 덮는다. 그들이 썼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뭐 특수부 빗댄 전략부가 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캐비넷 나오잖아요. 거기서 파일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해가지고 그 파일에 든 정보 갖고 수사도 하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과거에 압수했던 정보를 갖다가 재판에서 활용하거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때 압수한 정보로 활용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났어요. 저희 취재 과정에 다 드러났고 보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집, 보관, 활용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 첫째, 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건 법원에서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얼마든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 같이 27자리로 뭐 비번 걸면 못 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휴대폰은 다 열리게 돼 있잖아요. 검찰에 가면. 네. 근데 내가 오늘 방송 들으면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휴대폰이 몇 대가 있는가? 5,700만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검찰의 부름을 받고 거기 가서 휴대폰을 까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검찰 데이터뱅크에, DB에 보관이 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고 꼭 굳이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인 뿐만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러면 검찰 관계자들은 마구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누구나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처하고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볼 수 있잖아요. 보고 나서 여기서 이 정보들은 나중에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사지휘에서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검사들은 그걸 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3의 사건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별건 수사에서. 별건들 3회, 그러니까 제 걸 갖고 다른 사람 수사를 할 때 활용을 하면 저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안 받잖아요. 대검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연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로그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통제됐고 수사검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대검의 설명이고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로그 기록이 남으면 남의 거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럼. 네, 안 되잖아요. 아니, 주민등록번호 하나도 그거 알려면은 다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그거는 A 검사가 확보한 걸 B 검사가 볼 수도 있고 또 A 검사가 다른 사건으로 또 그거 갖다 쓸 수도 있고 완전히 그 검찰 내부의 정보의 저수지에 그냥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지금 한 만 명이 뭡니까? 그 이상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저장돼 있다고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선별을 딱 하면 이런 걸 선별했다고 압수했다고 목록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러면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휴대폰을 보통은 압수영장이 10일 이내에 돌려주기로 돼 있어요. 근데 12월 26일 날 압수를 했는데 2월 5일 날 끝났거든요. 앞서서 이제 휴대폰을 줘야 그 취재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휴대폰 달라. 가한부 해달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냐. 다 하려고 하니까 한 2시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냐. 이거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어디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삭제 폐기 확인서 주고 사인까지 받아놓고 뭘 또 올리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뭐 그렇게 돼 있대요. 야 그럼 니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제가 영장을 갖고 왔거든요. 영장에 이렇게 관련 없는 거 폐기하라고 나왔는데 뭘 올리냐 이거 영장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수사지휘서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 방송에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전체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 검사가 수사지휘하는 칸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란이 있거든요. 체크가 된 걸 가져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고 계속해서 따졌죠. 그럼 삭제 폐기 확인서를 왜 주는 거냐?
이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굳이 줄 필요도 없고 선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선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올려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검사한테 잠깐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요. 수사관이. 그걸 놔두고 갔어요. 책상에. 그래서 놔두고 간 사이에 이건 굉장히 위법이다.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찍고. 기자야. 기자. 찍고. 다 믿어도 기자는 믿지 마세요. 찍고 그다음에 이제 간 다음에 다시 또 와서 검사가 체크해 왔으니까 하랍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당신들이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말려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라. 다만 나는 반대했다는 의견을 남겨놓겠다. 그리고 종이를 이제 하나 갖다가 제가 썼어요. 제가 반대했지만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전체를 저장을 했다. 이 내용을 이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그래서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끝나고 휴대폰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랬죠. 그게 끝나야 휴대폰을 갖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이렇게 그 포렌식 컴퓨터에 대검 서버에 올라가는 것들이 쭉 그 뭐라고 이렇게 전송되는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이게 이제 쭉 나오고 나서 딱 업로드 되고 나서 보니까 48.8기가가 휴대폰 전체가 이제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 화면을 잠깐 또 비운 사이에 또 제가 그 화면을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집하고 보관한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다 된 거잖아요. 거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의견서도 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정보를 가져간 건 위법과 부당하니까 돌려달라. 정식 의견서도 냈고, 의견서 내기 전에 이제 이거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위법하고 부당한 일을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틀 뒤에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러고 대검에다가 위법 부당하다. 그 반론해라라고 카톡으로 이제 보냈죠. 대검 대변인실에 정식으로 반론해라. 기사를 쓰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문건을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문건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냥 원래는 안 보내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말로 해갖고 안 될 것 같아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40일 동안 없는 거예요. 반론이 없었어요. 반론이 없어서 그걸 갖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포렌식이 3월 12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3월 12일까지 포렌식 과정을 가서 참관하면서 좀 더 보완 취재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나머지 취재해서 3월 21일 날인가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거 국면이 있잖아요. 네. 선거 국면이 있어서 이걸 나중에 하면 또 선거에 가깝게 하면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완료하는 대로 바로 보도한 게 3월 21일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 국민들이 보냈죠. 이걸 가지고 가서 돌려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독촉을 했는데 그 사이 내 것도 해놨겠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검찰을 믿잖아요. 검찰을 진짜 믿는다기보다는 특검해야겠네. 검찰을 믿는다기보다는 설마 그러랴 하죠. 설마.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니까 이런 이진동 기자 같은 프로들한테 잡히더라고요. 제대로 걸린 거죠.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민간인 사찰 네.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가지고 총리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줘가지고 MB 때죠. 그렇죠. MB 때도. MB 때 청와대하고 총리실 공직기관 비서관 고용노동 비서관입니다. 고용노동. 그 둘이만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기록과 대포폰 그 정보를 내가 알아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석현 의원한테 줘서 본회의장에서 떠뜨린 거예요. 예. 그것이 민간 사찰 나중에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는다. 네. 귀신은 지나가면 발자국이 안 남는다. 딱 걸렸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휴대폰 많이 털려본 분들의 무용담으로 그쳐면 안 되고. 안 되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고쳐졌다면서요. 이제 보통 이제 예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지침을 만들어요. 이제 그래서 문서화 시켜갖고 지침 만들고 그래서 이런 아까 수사주의서 같은 경우 표준 서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진 소식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2021년 1월 1일이에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는 그 전에도 있었다. 내부 지침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2019년 5월 20일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죠. 문재인 정부부터 있었다는 네. 것을 검찰은 얘기하고 싶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검찰총장을 본인이 했잖아요. 그 지침이 내부 지침은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규는 검찰총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거든.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상황까지 지금까지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되지만 그 전임 대통령은 알 턱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그랬으면 지금까지 최소한 5년 동안 아까 10,000명이 넘는다. 그렇죠. 더 되죠. 근데 더 연장이 돼요. 검찰은 2019년 아니었지만 기사 이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농단 특검하기 전에 검찰이 잠깐 특수본이라고 가지고 수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관련자들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삼성의 미래전략실 실차장 했던 장충기 사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때도 압수해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을 통째로 디넷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 말대로 2016년도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실제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뭐 이제 특검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2016년에도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까 장충기 문자 메시지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2016년에 압수해 왔던 거를 2018년, 19년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수사가 새로 시작이 돼요. 그 수사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 확보한 것이 몇 년 뒤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집 보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놨잖아요. 근데 활용한 걸 찾아야 되겠는데 이 활용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고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2월 5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위법 절차 때문에 무죄가 났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판결문을 구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안이 무죄의 어떤 이유 중에 증거 능력을 배척한 이유 중에 그 사안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왔구나. 활용됐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집, 보관, 활용 이걸 하나의 세트로 지금 이제 다 입증을 한 거죠. 앞으로도 계속 기사가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다 나와죠. 아니 그래서 어제 특검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죠. 어제 사실은 조국 도국혁신당 대표가 요건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따로 했어요. 해가지고 오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D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이 기자님? 네, 아직 그 검찰 독재 정권 위원회가 있잖아요. 너무 이래서 그런데 거기서 성명 발표는 하고 아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에서도 공수처 고발은 하고 지금 뭐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아마 조국 혁신당이 가장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더 빠르게 세게 뭐 한다더니 정말 그러는 건지. 민주당도 한번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오늘 이진동 조국 말하지 마세요. 저 떨고 있어요. 오늘 그 이진동 대표 모신 거는 다른 언론에서도 좀 이렇게 이 대표 모셔서 이게 이제 일반 시민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되게 이제 열심히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유튜브나 미디어에서도 좀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좀 모셨습니다. 이게 핸드폰 5,700만 대의 주인이라면 그 중에 한 대의 주인이라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일선 수사기관 관계자까지 다 얽혀 있고 검찰 내부에 이런 광범한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을 제 일성으로 했을까? 내 추측이 맞는 거죠. 예.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 제가 수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지 않는 거. 내 추측입니다. 따뜻한 말씀을 하셨다고. 참. 야. 이 기자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 이진동이 예. 검찰 진동시키네. 박지원이 지원하고. 저는 빼주세요. 예. 오랜만에. 난 자꾸 고발당하니까 아주 검찰 가는 거 지겨워요. 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5년간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아서 무죄됐어요. 그래도 만주 변호사 자격증도 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조용하려고 했는데 요즘 또 재판을 받고 또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지겨워요. 무대의 중심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동 조심하세요. 진동입니다. 이진동. 장관 오랜만에 참 기자를 다시 만난 느낌입니다. 꼭 다시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 부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동 화이팅!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